국민연금 불안하다,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50대, 60대들은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은 수혜자니까. 다른 조건은 다 떠나서 일단 국민연금은 늦게 받는 게 좋아요. 일찍 받는 거 안 좋아요.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실 분들은 두 가지 부류. 첫 번째, 먹고 쓸 돈이 없어가지고 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정말 내가 내일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분 받으셔야죠. 두 번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죠. 전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 점차 관심이 생길 겁니다. 누가 더 일찍 연금에 관심을 갖느냐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1월 기준 연금을 꼭 65세에 받아야 할까요? 55세가 유리할까요? 다른 조건은 다 떠나서 일단 국민연금은 늦게 받는 게 좋아요. 일찍 받는 거 안 좋아요. 일단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이 올해는 63세고요. 생년월일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 50대 그 이하는 다 65세 받으십니다. 정상 개시 연령이 65세인데 그 65세보다 5년 당겨받을 수 있고 5년 늦춰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겨받으나 늦춰받으나 연금액이 똑같다면 무조건 일찍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겨받으면 1년에 6%씩 감액이 되고요. 늦춰받으면 1년에 7.2%씩 증액이 됩니다. 자, 이 6% 감액되고 7% 증액되는 거 여러분 이걸 잘 보셨을 때 내가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서 이걸 가지고 뭐 쓰기도 써야 되겠지만 이걸 내가 안 쓰고 수익률, 연수익률 6%, 7%, 8%를 계속 낼 수 있다. 그러시면 일찍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국민연금 100만 원 받을 거 70만 원만 받아가지고 수익을 20, 30% 낸다. 그러면 1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나이가 내가 60, 70이 돼가지고도 정말 주식을 막 하고 그때도 주식 장이 좋아가지고 막 하고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괜히 그렇게 하다가 손실 볼 수 있다면 굳이 국민연금을 일찍 당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당겨받으실 분들은 두 가지 부류. 첫 번째, 먹고 쓸 돈이 없어가지고 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정말 내가 내일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분 받으셔야죠. 두 번째,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어차피 내가 조만간 하늘나라 갈 건데 한 푼이라도 받고 가야지. 이런 분들이시라면 일찍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일찍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늦게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못 받는 거 아니냐, 그 손해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이걸 1년 늦추면 1200을 못 받네. 이렇게 계산하신 게 아닙니다.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늦게 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못 받지만 늦춰받음으로써 연금액이 증액돼서 증액된 금액은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찍 받으신 분들이 일찍 시작하지만 이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서서히 누적됩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늦게 시작하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금방 일찍 시작하신 분들을 추월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략적으로 연금 개시 이후에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80세까지만 살면, 그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일찍 받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겠지만 80세 이후까지만 사신다면 누적액으로 봐도 늦춰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80세 이후로 계속 받는 연금액을 보시면 일찍 받으신 분들은 적은 금액을 계속 받지만 늦춰받으신 분들은 높아진 금액을 평생 받기 때문에 더 여유로운 노후를 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뭐 다 떠나서 죄송하지만 돈 없으신 분들은 일찍 받더라고요. 부자들은 늦게 받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연금 부자, 노후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늦춰 받으시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으면 일찍 받아야죠. 대신에 어렵게 사시는 겁니다. 뭐 선택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자처럼 늦춰 받으셔가지고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연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올해까지 안 하면 수령액 반 토막 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과거에 못 낸 거를 지금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추후 납부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번 달 내시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추후 납부를 하는 금액은 과거에 내가 얼마를 못 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내는 보험료와 과거에 못 낸 기간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추후 납부는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보험료를 낮추면 더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한 달에 10만 원 내시는 분이 과거에 안 낸 개월이 100개월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내면 됩니다. 근데 한 달에 20만 원 보험료 내신 분들은 2000만 원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보험료 10만 원 내나 20만 원 내나 30만 원 내나 더 많이 낼수록 연금액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내년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서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보험료율이 9%입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그거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추후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9.5%, 내후년은 10%,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2033년이 되면 보험료율이 13%까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9만 원 내는 사람이 8년 후가 되면 13만 원을 낸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1.5배 가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 연금액이 오를까요? 아니죠. 내가 소득이 올라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 연금액이 올라가지만 지금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은 소득과는 무관하게 소득이 똑같은데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추후 납부는 과거에 못 낸 걸 한 번에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과거에 100개월이면 1000만 원 내시는 건데 내년에 하시게 되면 여기서 한 0.5%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한 10만 5천 원 됩니다. 내야 되는 보험료가 1050만 원으로 올라가요. 내후년이 되면 1100만 원이 됩니다. 이래서 올해 하면 1000만 원이면 될 추후 납부 보험료가 8년이 하시게 되면 1,300만 원, 1,400만 원,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내셔야 돼요. 그죠? 500만 원 더 내는 겁니다. 더 내는데 그럼 연금액이 더 올라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는 돈만 거의 1.5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료율이 변경되지 않았던 지난 18년 동안은 사실 추후 납부를 언제 하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최대한 늦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추후 납부 하시려면 바로 지금 올해 하셔야 되고요. 늦어도 내년까지는 하셔야 된다. 부양가족 연금은 직접 신청해야지만 주는 건가요? 부양가족 연금이 뭐냐면요. 국민연금 받으실 때, 노령연금 받으실 때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가가 추가로 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30만 원, 자녀가 있으면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어린 자녀 얘기하는 거 2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50만 원 받나? 받긴 받는데 월 50만 원이 아니고 연 50만 원, 연 50만 원.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부양가족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로 인해서 부양가족연금이 30만 원 나오거든요. 연간. 큰 금액은 아니고 한 달에 한 2만 5천 원입니다. 크진 않죠. 대신에 이걸 받으시려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따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게시하러 갈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다 물어봐요. 여러 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다 받기 때문에 그때 서류 제출하시게 되면 부양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부양가족연금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가 부양가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소득이 있던 사람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셔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살다가 연금 받다가 만약에 가족관계가 변경돼서 부양가족이 늘어난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알아서 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연금 수령 후 5년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나요? 네, 국민연금은 연금 타실 때 내가 적립해둔 연금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되게 좀 웃긴 제도가 뭐냐면 국민연금을 탈 때 5년간 개시 이후로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대부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5년간만 감액되는 것이고요.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서 감액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감액되냐?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 감액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소득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소득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두 가지만 봅니다. 이 사업소득에 임대소득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득이니까.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이에요. 소득 금액 기준으로 지금 올해 2025년 기준으로 월 308만 9천 원 정도 이상이시면 감액됩니다. 그 이하면 감액이 안 돼요. 대략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월 400만 원 이하면 감액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감액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이제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 금액이 월 300만 원 정도 이하로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걸 초과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그래서 대략 해보니까 소득 금액 기준으로 한 7, 800 넘어가시는 분들, 월로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크게 해당되지 않으시겠지만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알고 계실 게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이하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초과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감액이 커지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돼서 내가 200만 원 받을 금액이 100만 원밖에 못 받을 수 있다. 이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다 나온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게 또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금융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후에 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감액된다 그랬죠? 반대로 이자 배당 소득은 국민연금 감액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에 한 몇천만 원 매동 넣어두고 이자가 생기고 배당 생기잖아요. 이 이자 배당이 월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뭐 이자 배당으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다? 네,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근로사업을 하면 감액을 하고 이자 배당 소득을 있으면 감액이 안 돼요. 사실 거꾸로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도가 이러니까 이게 조만간 바뀔지도 모르겠으나 이런 거고요. 이게 내년에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노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노후에 일하라고 장려하고 있는데 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안이 나오고 있냐면 200만 원을 플러스 더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아까 근로사업소득이 월 309만 원 정도 이하면 감액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200만 원 더해서 509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지금 바뀔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략 한 월 50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감액되시는 분들이 계잖아요. 이분들은 감액을 당하실 필요 없이 5년간 연기하시면 됩니다. 연기하는 기간 동안은 감액도 안 되고 연기하는 기간 동안 증액이 되기 때문에 5년 후에 더 많은 연금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감액 제도가 있으나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연기 제도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별 전 이혼했거나 사별 후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못 받는 건가요? 자, 유족연금은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게 유족연금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돌아가시면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가입자예요. 가입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연금 받기 전후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돌아가시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걸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유족연금의 정의를 보시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유족의 1순위,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두 번째가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가 60세 이상 부모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우자의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일단 배우자여야 받는 거야. 배우자.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으면 배우자여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남남이잖아, 남남.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 나서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못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평생을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첫 번째 배우자랑 30년 살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배우자랑 1년을 살았어요. 근데 두 번째 배우자랑 살 때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30년간 불입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첫 번째 30년간 산 배우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사망 시점에 배우자에게 가기 때문에 1년 산 배우자에게 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 요즘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평생 국민연금을 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유족연금 지급이 아무도 못 받습니다. 자식에게 갔는데 자식은 다 컸기 때문에 자식도 못 받고 부모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진짜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건강하시면 국민연금 받지만 돌아가시면 아무에게도 못 주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혼하지 않으시고 살고 계시다가 유족연금 받았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자, 유족연금 내가 받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배우자는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내가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 받고 있다가 내가 재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소멸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리한 조항인데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돼요. 되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살면 포기하고요. 혹시 지금 다른 사람과 다시 재혼을 했다가 이분과 다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포기한 유족연금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지금 이걸 개정하겠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족연금 받으신 분이 혹시 재혼하신다 하더라도 유족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 개선을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그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같이 만든 것의 일부를 내가 받는 것인데 내가 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이 유족연금이 소멸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조항이다라는 견해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차차 개정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민연금 제도에 좀 촉각을 세우시고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안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해져서 4대 보험을 안 내겠다는 사람들에겐 어떤 위험이 있나요? 지금 국민연금 불안하다, 못 받는다, 그거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50대, 60대들은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은 수혜자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내야 되고 받는 금액은 줄어들고 기금도 고갈되고 불안하실 수가 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되었던 1988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국가가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한다는데 이거 뭐 어차피 내봐야 못 받는 거 아니냐. 국가가 내 돈은 뺏어간다. 이거 왜 가입하냐. 하지 말자. 이런 불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안 하셨거든요. 그때 안 하셨던 분들 지금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혹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있으시고 사실 기금 고갈은 확정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못 주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가 더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재원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가장 기초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내거나 이러지 말고 꾸준하게 내라. 그리고 너무 많은 금액을 내는 건 그렇지만 기본보험료만 낸다면 거기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준의 가성비가 나온다. 그래서 웬만하면 꾸준히 내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어떻게든 국가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 그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아. 그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가가 법으로 약속한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나라라면 이미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죠? 법도 못 지키는 나라, 국민에게 약속도 안 지키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나라는 이미 주식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하고 나라가 엉망이 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가정을 하신다면 방법은 국민연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떠나야 돼요. 그죠?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주식은 사고 있으면서 주식은 코스피가 5천을 간대 사고 있으면서 부동산은 올라간대 사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못 받을 거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하셔라. 그리고 가입 자체를 안 하신 분도 계신데 가입이라도 일단 하셔라. 그래야 나중에 추후 납부라도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70만 명의 노인이 국민연금 열심히 냈음에도 기초연금 깎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10명 중에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월 34만 원씩 연간 40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제도잖아요. 내가 돈을 내서 쌓아놓고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냥 자격만 되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말고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불입해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초연금은 무상으로 주니까 이건 사회복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은 당신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낸 걸로 연금 받는 거지만 이 중에 일정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게 있다. 이것도 약간의 사회복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A값, B값이 있어서 A값은 국가가 지원하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국가는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사람은 사회복지가 중복돼 있다. 국가가 국민연금으로도 복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초연금으로도 복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있으니까 기초연금 받는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깎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벌써 70만 명 가까이가 되신 거예요. 자, 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기초연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건데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낸 거 아니냐. 근데 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불입했더니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덜 나와. 근데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는 팽팽 놀았어. 젊을 때 일 안 하고 나는 열심히 일할 때 쟤는 놀았는데 쟤는 노니까 기초연금 다 받아. 이걸 받죠.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낸 사람들은 기초연금 감액하고 젊을 때 일 안 하고 놀아가지고 국민연금 안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다 받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억울하죠. 억울해. 사실 충분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서 국민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감액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뭐 조정이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기준은 아직까지 조정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놀면 국민연금을 줄여야지 기초연금을 다 받는데 국민연금 늘어났더니 기초연금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을 줄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민연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국민연금을 덜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기초연금은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받게 될 때 자격 기준이 수시로 바뀝니다. 커트라인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하위 70%에게 주고 있지만 하위 80% 주자는 얘기도 있고 40%만 주자는 얘기도 있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감액된다고 국민연금을 줄여놨더니 기초연금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초연금 제도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좌지우지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소탐 대실입니다. 아시겠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제대로 최대한 늘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초연금 받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이고 감액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면서 절대 잘못된 선택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최대한 늘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장 잔액이 일정 수준보다 얼마나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신 분 많이 계시죠? 사실 65세가 되면 국가가 다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계산해 볼 방법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봐야 돼요. 물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 재산 넣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자격이 되냐를 볼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 다 봅니다. 은행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연금, 부동산 다 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여러분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거든요. 부부가구는 현재 기준 364만 원,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 복잡하죠?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내가 현금 10억이 있다. 그러면 과연 얼마의 소득으로 볼 것이냐? 보시면 현금 10억 곱하기 4%를 하세요. 4%. 그럼 얼마죠? 10억에 4%니까 4천만 원이죠? 나누기 12. 12달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한 4천만 원 12로 나누니까 한 33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자, 현금 10억이 있는 사람은 월 33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유한 자산 곱하기 4% 나누기 12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364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330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10억이 있어도. 다만 10억 외에는 딴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어야죠. 내가 집 한 채가 있는데 한 몇 억 나간다? 그러면 그 집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현금은 없어도 집만 있다. 그래도 보시면 집은 또 공시가격으로 보거든요. 그죠? 그러면 집이 공시가격 10억짜리가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요. 딴 게 없으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재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어쨌든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4% 룰을 잘 기억하시면 기초연금 계산하는 데 훨씬 더 도움 되실 겁니다. 최근 부부 감액 제도 등 기초연금 억울하게 감액되는 경우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그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이 기초연금 감액되는 얘기 들으셨죠? 자,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기초연금을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감액됩니다. 이게 최근에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 중에 있어요. 지금 보통 기초연금 받게 되시면 1인당 34만 원 받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대상이 됐으니까 34만 원 받아요. 내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도 34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제 우리 국가에서 기초연금 준대. 나도 34만 원, 또 우리 배우자도 34만 원 받으니까 둘이 같이 받으면 68만 원 받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다음 달에 기초연금 들어온 걸 보니까 68만 원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서 20%가 감액된, 각각 20%가 감액된 27만 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14만 원이 다운된 54만 원 정도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68만 원 들어와야지 왜 이게 이렇게 감액이 돼서 들어오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 원 다 받지만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20% 각각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배우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걸 다 줘야지 무슨 감액이냐?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 부부감액의 취지는 뭐냐? 취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혼자 살면 생활비가 100만 원 든다고 가정했을 때 둘이 살면 200만 원 드나요? 그렇진 않죠.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생활비가 2배로 드는 건 아니죠. 고정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혼자 100만 원 필요할 때 둘이 살면은 예를 들면 한 150만 원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이지 2배로 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이 취지상 혼자 사시는 분에게 34만 원 드리는 것이지만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2배가 필요한 것 아니니 20% 감액하자. 이게 부부 감액의 취지예요. 이해되시죠? 사실 취지는 뭐 제가 보기엔 틀린 게 아니라 맞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생활비가 2배 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뭐 기초연금 없어도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통장에 한 몇천만 원 있고 연금도 받고 굳이 내가 한 좀 감액되거나 없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뭐 각각 감액이 돼가지고 14만 원 감액됐는데 뭐 1인당 7만 원 감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7만 원 내가 뭐 오늘 술 한잔 안 먹으면 되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문제냐? 정말 어려우신 저소득층들. 34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로 내가 한 달을 생활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은 내가 34만 원 받고 배우자도 34만 원 받으면 이걸로 우리가 정말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국가가 둘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20% 감액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4만 원이 감액되면 이런 저소득층들에게는 이 14만 원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추워져가는 겨울날 난방을 못 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성에 대한 내용을 국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감액제도가 취지는 뭐 나쁘지 않으나 이것이 저소득층에게는 사실 둘이 산다고 해가지고 20%덜 드는 게 아니라 더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저소득층에게는 실제로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소득 하위로 굉장히 낮으신 분들에게는 감액 비율을 점점 줄여가서 좀 더 드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이 될 거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초연금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더 바뀐다면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좀 더 크게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위 70%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65세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기초연금까지 다 중복해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초연금 자격 박탈되어도 다시 신청해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자격이 돼도. 여러분들이 65세가 되시면 아마 안내가 올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셔가지고 심사를 거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초연금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래서 자격이 되시면 기초연금 받게 되고 안 되면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자격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시는 분이 20만 명이 있어요. 이게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순간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 서류에다가. 이 서류가 되게 무서운 서류예요. 신체 포기각서. 들어보셨어요? 신체 포기각서만큼 무시무시한 서류에 사인하셔야 됩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 재산을 전부 공개하겠다는 서류예요. 여러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받으려고 국가가 여러분 재산을 싹 다 뒤집니다. 금융기관, 뭐 부동산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갖고 싹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일부러 또 재산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인이 숨겨놓은 재산 남편이 다 알게 돼요.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 부인이 다 알게 돼. 이래가지고 이런 걸 두려워하셔가지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국가가 전부 재산을 싹 조사해가지고 한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자격이 되신 분들을 판단해서 기초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을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재산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하위 70%에 들어가지고 간신히 합격했어. 기초연금 받았어.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갑자기 집값이 올라. 그죠?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다음 조사 때 내가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거예요. 못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뭐 소득도 생기고 재산도 늘어가지고 못 받으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제 기초연금 못 받는구나 그러고 포기하세요. 자, 그런데 기초연금 받다가 탈락하신 분들 혹은 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계속 바뀌거든요. 평가 기준, 탈락하는 거를 기준은 하위 70% 기준이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재산도 계속 변동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올해는 탈락해서 못 받았지만 내년에 되면 내 재산은 좀 줄었는데 기초연금 기준이 올라가면서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러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탈락했는데 이번엔 이제 합격이 됐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초연금이 못 받고 있다, 탈락됐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동사무소 가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동사무소에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연금에 탈락됐다 하더라도 5년간 만약에 자격이 되면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알아서 주십시오 라는 것을 5년간 자동으로 체크해서 주도록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니까 그걸 신청하시게 되면 5년간 자동으로 체크해놨다가 대상이 되시면 기초연금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이게 한 달에 34만 원씩 연간 400만 원을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관심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도 놓치고 계신지 아니신지 꼭 한번 점검하셔서 꼭 국가가 주는 무상 혜택이니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